우리나라 음식 중에 정말 특이한 음식이 있어요. 보통의 음식은 디저트,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나 셔벗 이런 거 외에는 차가운 음식이 외국에는 없습니다. 거의.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는 물도 한여름에도 더운 물을 마신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유럽에 있었지만 유럽 사람들은 음식에 차가운 게 없어요. 그리고 아주 차가운 음식도 아주 차갑게는 잘 안 먹어요. 거기 기후가 그래서 그래요. 여름에도 건조하기 때문에 막 찬 게 우리처럼 얼음을 왕창 넣고 차게 먹는 문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확실히 이 이열치열이란 말 있죠. 이냉치냉, 뭔가 화끈한 걸 좋아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양도 결단을 내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냉면 그 뚝배기 있죠. 갖다 주면 그 안에서도 식탁에 올라와서도 5분간 끓죠. 버버버 끓는 거. 그 외국인들을 보면 굉장히 충격받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죠. 이거 혀가 디는데 어떻게 먹으래? 우리는 혀가 디어가면서도 막 먹어요. 와, 맛있다 그러면서 먹죠. 그런 거를 아니 섭씨 100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계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80도가 넘어가면 화상을 입거든요. 근데 우린 먹어요. 끝내줘요. 그러니까 설설 끓게 안 주면 맛없다 그래요. 진짜 화끈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차가운 건 끝까지 차가워요. 음식이 셔베트나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이 나오는 건 냉면밖에 없어요. 스페인에 차가운 스프가 있댔는데 그거는 그냥 차가운 거지 얼음처럼 차가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상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여름에 잠깐 먹어요. 그리고 유럽 전체 문화가 아니에요. 스페인 쪽에만 있는 문화. 아주 차가운 게 없어요. 우리는 여름에 아주 엄청 덥고 겨울에 화끈하게 춥고 이래서 뭔가 그런 성격들이 음식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냉면이 있어요. 이게 원래 역사에 없었던 음식이죠. 근데 차갑게 먹는 냉면을 먹으면서 우리는 세계에 없는 미각 문화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면이라는 게 얼마나 특이하냐면 요새 한류 바람 불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냉면은 좋아하는 음식에도 들어가는데 외국인들 설문조 싫어하는 음식에도 들어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음식이 이렇게 차갑지? 왜 평냉이란 말 들어보셨죠? 냉부심 이런 거 들어봤죠? 냉면에 대한 자부심. 야, 냉면은 슴슴하게 시고 달지 않게 그냥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평양냉면 붐이 재작년, 작년, 올해 크게 불었습니다. 이런 냉면 문화가 계속 퍼져나가는데 이 냉면은 시작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중세 이후에 어떤 문헌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냉면을 좋아했을까? 그러니까 메밀로 만든 냉면을 좋아했는데 밀이 우리나라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생각보다. 주로 메밀 농사가 잘 됐어요. 또 구황작물로 메밀은 여름에 뭘 갈아엎고 메밀을 뿌려도 늦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꽃이 피는 시기가 몇 월 달입니까? 가을이죠? 네, 그때요. 가을에 꽃이 피고 늦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 정도로 메밀은 늦게 심어도 빨리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국수의 재료였어요. 옛날에 국수 그러면 밀국수가 아니라 보통 메밀국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볼게요. 이 그림은 당시에 풍속화가로 활동했던 분의 그림인데요. 냉면을 뽑는 방식이에요. 메밀은 밀가루처럼 쫄깃쫄깃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죽을 하도 이렇게 해서 썰어서 끓는 물에 넣어버리면 다 붙어버려요. 탄력이 없어서.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익반죽을 한 다음에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서 저렇게 한 번에 슉 하고 내려야 돼요. 그래서 칼로 썰어서 잘 하지 않고 저렇게 압출식으로 사람의 체중을 실어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야 그 냉면이 오로리 살아있게 돼요. 지금은 저 국수 기계가 똑같은 걸 써요. 다만 자동화돼 있을 뿐이에요. 전기의 힘으로 쭉 내립니다. 근데 저 때는 사람의 힘으로 매달려서 저렇게 하는 게 왜 매달려요? 체중을 완전하게 실기 위해서 저런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당기는 기계가 나왔다. 그다음에 쇠로 당기는 기계가 나왔다가 지금은 그것이 전기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저 냉면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 우측 장면 잘 볼까요? 저 앉아있는 여자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월매 같아요. 월매. 무슨 말이냐면 기생집이 아닌가. 술집이에요.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선주 후면이라 했어요. 상 위에 술병들이 나와 있죠. 다 먹은 술을 빼고
우리 전통 식사법이 뭐냐면 선주후면, 먼저 술을 마신 후에 면을 먹는다. 자, 이제 면을 갖고 오라고 해서 저 월매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면을 대령하랍신다. 그러면 네 하고 면을 뽑는 장면입니다. 저기 얼마나 풍속화가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그려졌냐면 저 면을 휘젓는 왼쪽 아저씨 손 보세요. 이렇게 막 빨리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미 면이 들어가면 끓는 물에 빨리 휘저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붙어버려요. 그래서 저걸 찬물에 헹궈서 육수에 넣어서 먹게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얼음이 귀했잖아요. 어떤 얼음을 썼느냐? 대동강, 한강 이런 데 얼음을 잘라가지고 얼음을 잘라서 보관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 서울에 동빙고동, 한강 쪽에 동빙고동, 서빙고동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얼음 보관 창고예요. 그걸 신라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유물에 그 석빙고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잘라서 보관하면 좀 녹지만 그래도 여름에 쓸 수 있었어요. 그 얼음의 주로 용도는 냉면을 만들기 위한 건 아니었고요. 여름에 생선이나 기타 고기 같은 걸 보존하는 아이스박스용. 얼음을 잘라서 나무 통 안에 넣고 재를 보관하면 온도가 유지되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쓰죠? 주로? 포장마차 같은 데서, 냉장 시설이 부족한 데서 아이스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잘라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썼죠. 그러다가 제빙 기술이 발달하면서 얼음이 나왔는데 원래 냉면은 가을에 늦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에 먹는 거죠. 그때 뭘로 먹어요? 동치미에다가 말아 먹었어요. 고기 국물이 있으면 좀 섞고. 그런데 그 후에 여름의 진미로 냉면이 크게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근데 여름에는 동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여름 되면 동치미가 다 상하죠. 그때 등장했던 것이 바로 저 왼쪽 그림의 일본산 조미료예요. 우리가 아는 그 조미료. 저때 한국에 수입을 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때 광고를 했던 겁니다. 자유자재 제목이.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든 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고기 국물을 내고 거기에 이것을 좀 섞었더니 굉장히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 조미료의 대인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우측에 보이는 국산 조미료의 시대가 도래하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새로운 회사가 등장해서 서로 경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품도 제공해요. 후발 회사에서 이걸 한 봉지 사면 쇠타를 줬어요. 쇠타. 그 당시에 쇠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쟁에서 야, 안 되겠다. 우리는 순금 반지 주자. 그래서 순금 반지까지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미료의 경쟁 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 한식에 조미료가 갖는 위상이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한식에서 조미료 상당히 많이 써요. 집에서는 잘 안 쓰는데 주로 이제 업소 음식, 그다음에 단체 급식하거나 그다음에 가공식품 이런 것들에는 조미료가 많이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전히 많이 먹고 한식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 우리는 일단 먹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